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박공장 공장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 제4조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되면은 뜨거운 열기류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은 소화수가 쏟아지겠죠, 그죠? 자, 이 필요한 소화 수온을 저장하기 위한 수온에 관련된 기준인데요. 수온은 크게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온과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 수온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수온의 양을 얼마만큼 저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4조 1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온은 그 저수량이 저장해야 될 수온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 자, 방수구라고 하죠. 이렇게 방수구가 가멸체에 의해서 막혀져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폐쇄형 헤드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폐쇄형 헤드를 쓰는 경우에 수온의 양, 저수온의 양은 자, 다음 표, 요 아래에 있는 표를 의미합니다. 다음 표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설치되는 장소가 자,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판매, 복합, 그리고 또 그 밖의 것,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가 이렇게 30개, 20개, 10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 개수에다가 보니까 여기에 1.6m3을 곱한 양 이상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여기 설치된 방호 구역에 여기가 만약에 자, 공장이라고 볼게요. 공장 중에서도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면은 자, 여기 기준 개수가 30개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계산을 할 때 자, 30개 곱하기 몇을 곱해야 된다? 1.6m3승. 자, 1.6을 곱하면은 자, 필요한 수온의 양 여기 지하 저수온, 여기 수조에 저장해야 될 수온의 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준 개수 곱하기 1.6을 곱해서 수온의 양을 산정할 수 있고요. 자, 단 여기 가로 안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 안에 들어가죠. 그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자, 이거죠. 여기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 한 개 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 원래 기준 개수가 공장이면은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공장이면 30개라고 했는데 설치된 개수가 만약에 20개 설치되어 있다. 자, 면적이 협소해서 20개 정도밖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준 개수보다 설치된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 곱하기 1.6을 하던 것을 여기 설치된 개수가 20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몇을 곱한다? 20 곱하기 1.6을 해서 지하 저수원의 수온의 양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아래에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80리터 퍼민 곱하기 20분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1.6m3승이 요거는 뭐예요? 80리터 퍼민을 자,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소화 작업은 크게 초기 소화와 본격 소화로 구분되어진다고 했죠? 초기 소화는 건물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거고, 자, 본격 소화는 자, 소방대원들이 소화하는 작업을 의미를 하는데, 자, 소방대원들은 관계자에 의해 신고가 들어오면은 출동을 해서 소화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출동해서 오는 시간까지 관계자가 초기 소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20분 정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80분 곱하기 20분으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라고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헤드가 개방되었을 때 방사되는 헤드 한 개에서 나오는 물의 방수량은 80리터 per min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29층까지는 소방대원들이 20분 안에 출동을 해서 본격 수화를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건물이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다. 그럼 소방대원들이 와서 본격 수화를 하려고 하는데 불난 장소가 만약에 30층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걸어 올라가는데 시간 지연이 더 있겠죠. 그죠? 자, 그 사이에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해야 될 수온의 양은 20분이 아니라 이제는 4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소방대원들이 그만큼 늦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50층 초고층 건축물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5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더 시간 지연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시간은 60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헤드의 기준 방사량 80rpm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9층짜리 건물까지는 20분이 필요한 거고, 자, 30층부터는 몇 분? 이게 이제 4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층 이상 건물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60분을 적용을 해서 수온의 양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6 곱하기 기준 개수 하는 게 아니라, 자, 1.6 안에는 80rpm 곱하기 20분 또는 40분, 60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 여기 표에서 하나 좀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 표를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요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무조건 몇 개예요? 자, 10개네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무조건 몇 개예요? 자, 30개라는 것은 반드시 요 두 개 항목은 암기를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기준 개수가 30개, 자, 20개, 10개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온의 양은 30개이겠네요. 그죠? 가장 적은 것은 10개일 거고요. 자, 수온의 양이 많이 저장해야 되는 장소는 뭐예요? 자, 특수고압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니까 일반적인 장소보다 좀 위험도가 높은 장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 기준개수의 개념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개는 뭐 30개보다는 좀 덜 위험한 장소. 자, 10개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안전한 장소, 화재의 강도가 작은 장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할 것은 아파트는 무조건 10개, 11층 이상은 30개라는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파트 용도이다.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개수는 몇 개다? 무조건 10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29층 건물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20분인데, 자, 29층이니까 몇 분짜리 건물이다? 자, 20분짜리 건물이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35층이다. 그럼 뭐예요? 이게 40분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29층이니까 자, 20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설비에 필요한 수온의 양, 자, 유효 수량이라고도 합니다. 수온의 양, 메타 삼성 단위 중요하죠? 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헤드 하나의 방사량은 80리터 per min. 자, 그리고 곱하기 29층이니까 20분짜리 건물이네요. 자, 곱하기 여기에다가 헤드의 기준 개수 몇 개를 곱하더라? 자, 10개를 곱하더라. 자, 그렇게 하면은 16,000리터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메타 삼성으로 환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1000으로 나누면은 16 메타 삼승이 나오겠죠. 자, 우리 1메타 삼승은 자, 1000리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0리터를 16,000리터를 1000리터로 나눠주게 되면은 메타 삼승으로 단위 변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풀어놨으니까 보시면 자, 80리터 퍼미를 20분, 자, 아파트는 10개이니까 자, 16,000리터, 16메타 삼승. 이거는 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하의 저수원은 16메타 삼승, 16톤 이상 저장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서 자, 요게
아파트가 아니라 업무시설이다 라고 했을 때 수온의 양을 산정해 볼게요. 자, 80LPM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29층이니까 몇 분짜리 건물? 자, 20분짜리 건물, 20분 안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수 있다는 개념. 자, 그럼 기준 개수를 곱해야 될 건데 업무시설이에요. 자, 그리고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 했죠? 11층 이상은 몇 개? 자, 30개. 10개가 아닌 자, 30개를 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29층이 아니라 35층이다 라고 했을 때 수온량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자, 20분짜리 건물이 아니라 이제 몇 분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40분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51층이라고 조건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40분이 아니라 몇 분이 돼요? 자, 60분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 곱하기 기준 개수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기준 방사량 80LPM에 이 건물이 20분짜리 건물인지 40분짜리 건물인지 60분짜리 건물인지를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준 개수를 곱하면 수온의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기준 개수보다 방호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만약에 기준 개수가 10개인데 설치된 헤드 개수가 5개다 그러면 뭐예요? 5개를 넣어서 수온의 양을 산정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네, 하지만 설계에서는요,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설계상 5개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시공할 때 추가적으로 헤드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 기준 개수대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떤 헤드였어요? 자, 그림에 보면 물이 나오는 방수구가 가멸체가 없이 빵 뚫려져 있는 헤드를 우리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했죠, 그죠? 개방형 헤드를 쓰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뭐밖에 없었어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온의 양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 헤드에 설치된 개수가 30개 이하냐 아니면 30개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여기 설치된 구역, 자, 우리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 뿌려지는 구역을 우리는 자, 방수 구역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우리가 방호 구역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다? 자, 방수구역이 되겠네요. 자,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자, 간단하게 설치된 헤드의 개수 그리고 곱하기 1.6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우리 여기 1.6 안에 뭐가 숨어 있었죠? 80리터 퍼밍 곱하기 20분이 숨어 있다는 개념을 또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이거 개방형 헤드는 건물이 50층이라고 해서 뭐 40분, 60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더라. 자, 그래서 개방형 헤드를 쓰는 경우 30개 이하에는 그냥 헤드 개수 곱하기 1.6을 하면 된다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방형 헤드가 방수 구역에 만약에 30개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펌프의 토출량, 자, 분당 토출량에 곱하기 20을 한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개념은 뭐냐고 하면은 자, 30개를 초과하게 되면 헤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뿌려지는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30개 이하까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 계산 규약 배관 방식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수온의 양을 산정할 수 있지만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념상 수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개념을 잡냐 하면요. 자, 우리 펌프가 있어요. 자, 펌프에서 우리 헤드 말단까지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우리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 곱하기 1.6 이상, 자,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5조 제1항 9호 및 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상지의 분당 송수량의 자, 20을 곱한 양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20은 20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5조 1항 9호미 10호를 보니까요. 자, 우리 가압송수장치 정격 토출 압력은 헤드 선단에서 0.1에서 1.2MPa 이하의 압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최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0.1MPa. 자, 여기서 물이 뿌려지게 될 건데, 이 뿌려지는 밀은 압력이 최소 0.1MPa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럴 때 송수량, 펌프의 송수량은 0.1MPa 압력 기준에서 80rpm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0.1MPa 이상 압력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럴 때 나가는 방수량은 80L/min이 최소한 돼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 펌프가 여기서 가압을 하게 되면요,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헤드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걸리겠네요. 자, 그리고 압력이 가면 갈수록 마찰 손실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단 헤드에서 방사 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요 앞부분에서는 뭐 0.2든 계산상 하면은 0.3이든 0.1보다는 훨씬 높은 압력이 작용해야 말단에서 0.1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헤드를 통해 나가는 방수량 구하는 공식 중에 Q는 K√10P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유치에서 배우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말단 헤드 방사압이 0.1MPa이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 곱해서, 자, K 값은, 자, 방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올 때 여기에 나오는 물의 양을 개수로 환산한 값, 자, 물의 적정량을 개수로 환산한 값을 우리 K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리피스 구멍에 따라서 이 K 값이 달라져요. 그 구멍, 여기 방수구 구멍이 크면 클수록 K 값이 커지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낮아진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1MPa에서 우리 기준이 80rpm 이상 나오려고 하면은 K 값은 우리 80짜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0.1 곱하기 10 하면은, 자, 1이 되는 거고요. 1의 루트 씌워봐야 1이니까 80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80이 나와서 헤드 0.1MPa일 때 나오는 헤드의 방사량은 80rpm 최소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전단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다고 했죠. 그죠? 그 높은 압력이 떨어져서 말단 압력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헤드의 방사압은 여기보다는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P 값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자, K 값은 그대로 쓸 거고, P, 프레저, 압력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Q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상 여기가 80rpm 나왔다고 하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83rpm이 나올 수도 있고, 여튼 80rpm보다는 높게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전단 헤드에서는 뭐 86이든 뭐 89든 그 이상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헤드의 방사 압력은 이 0.1이 아니라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90rpm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헤드에서 나가는 물의 양이 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80rpm, 83, 86, 90rpm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수계산도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파이프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 펌프의 토출량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컴퓨터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개방형 헤드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런 수리 계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문제로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이 주어지고 이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장소에 수온량을 산정하시오 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겠네요. 자, 여튼 개방형 헤드 30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자, 이렇게 산정된 펌프의 토출량, 그러면 헤드에서 나오는 토출량이 다 정해진 거죠. 펌프에서 한꺼번에 다 보내주게 될 거니까, 자, 거기에다가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민 약분 되면 리터만 나오니까 저장해야 될 물의 양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30개 이하는 간단하게 이 공식에 의해서 수호양을 산정할 수 있고, 개방형 헤드가 30개를 초과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간단한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자, 무대부, 개방형 헤드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무대부에 많이 설치된다고 했죠. 층고가 높은, 화재의 강도가 비교적 일반적인 이런 장소보다 높은 장소. 자, 무대부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의 개수가 20개인 경우, 자,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온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어떻게 구한다? 1.6 곱하기 그냥 헤드의 개수를 해서 산정하면 된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 4조 2항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저희가 지금까지 뭐 1.6 곱하기 기준개수 뭐 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을 유효수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종전에 구했던 그 수원을 지하 저수조, 저수원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 양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안에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정전이 돼서 만약에 비상발전기도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이 펌프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펌프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면은 여기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조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이 비싼 스프링클러 설비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싼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니 이 양의 3분의 1 최소한으로만 이 옥상에다 올려두면은 펌프가 고장 나더라도 요 위에 있는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필요한 수원을 완벽하진 못하지만 조금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그나마 좀 진압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라 라고 해서 페일세이프 개념, 하나가 실패했을 때 다른 하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게끔 돼 있다. 자, 그래서 보통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원을 우리가 1차 수원,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수원을 우리가 2차 수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자, 예제 3을 통해서 그러면은 옥상 수온의 양 산정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 용도의 29층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 유용수량 외에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수온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먼저, 우리 유효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유효수량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파트는, 자, 구해놓은 식을 가지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헤드의 기준 방사량은 80LPM 몇 분? 자, 29층짜리니까 20분 필요한 거고, 아파트니까 기준 개수는 몇 개? 자, 10개이네요. 그래서 16,000리터. 우리 메타 삼승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0리터로 나눠줘야 되겠죠? 단위 변화를 합니다. 자, 16메타 삼승, 그거에 3분의 1을 올리는 거니까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5.333메타 삼승이 나오네요. 톤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죠? 자, 보편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보편적으로 답으로 쓰고 있다. 만약에 뭐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아니면은 뭐 넷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문제 조건에 맞춰서 구해주면 되지만, 자, 특별한 말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 계산상 5.33 세제곱미터이지만 이거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6에서 7 세제곱미터짜리 이상의 수조를 현장에서는 설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유효 수원, 우리 저수원 외에 옥상 수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많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죠. 자,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이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자,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자, 2호부터 나와 있네요.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건물이 지하로만 파고 들어간 건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무시하고 있다. 자, 제3호에 보니까 5조 2항에 따라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자, 자, 펌프가 고장나면은 물을 못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수조를 건물에 옥상 위에다 올려서 이 떨어지는 낙차 압에 의해서 헤드에 필요한 충분한 0.1 메가파스칼 방사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조가 위에 고가 수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신뢰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왜? 펌프가 없어도 물을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수원을 건물 위에다 올리려고 하면은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건물도 고강도 콘크리트 또 철근도 얇은 것보다 두꺼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경제성에 의해서 무거운 수조를 보편적으로 지하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원이 4호에 보니까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자, 요 수원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요 헤드보다 위에 있으면 뭐를 안 해도 된다? 얘를 안 해도 된다는 경우입니다. 자, 요런 경우죠. 자, 건물 위에 옥상에다 올려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헤드를 물을 공급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게 고가 수조 방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고가 수조 방식은요, 자, 건물보다 더 위에다가 띄워놔서 여기 기둥을 세워서 자, 여기 배관을 타고 내려오면은 이 낙차 압, 그러니까 펌프가 전혀 필요 없이 떨어지는 압에 의해서 방수압 0.1 메가파스칼을 얻을 수 있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건물 위에다 바로 올리면은 떨어지는 낙차가 낮아서 여기 헤드 방수압이 0.1 메가파스칼이 안 나와요. 그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소형 펌프를 설치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힘들지만 그래도 헤드보다 높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위에서 낙차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낙차압에 의해서 물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이 헤드보다 높이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로 좀 낮은 경우죠. 이제 건물이 너무 낮다 보니 설치해야 될 그 필요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 6호에 보니까 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자, 원래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주펌프, 충합펌프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주펌프가 고장나거나 펌프가 고장나면 지하에 있는 수원을 못 쓰니까 자, 이거와 별도로 이거죠. 기존에 있는 펌프가 고장나면 못 쓸 거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추가로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거. 근데 그 펌프가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우리 엔진 펌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동기 펌프도 설치가 가능하겠죠. 대신 반드시 뭐를 연결하라? 비상전원, 발전기의 비상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한 경우에는 얘가 고장되더라도 얘네들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호에 보니까 제5조 사항에 따라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자, 가압 수조는 우리 별도의 가압원이 있어서 배관 내에는 늘 일정한 압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헤드가 개방되게 되면은 여기에 압력 정압작동차라고 해야 되나요?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이 가스압을 수조로 보내주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 전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단독적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가 수조 방식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플랜트 시설에 한해서 조금씩 넓은 공간에 넓은 대지에 1국소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에만 적용하는 사례가 조금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얘도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수조 방식도 우리 옥상 수조
옥상 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옥상 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우리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아파트에 가면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동, 2동, 3동. 자, 그것들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린 이거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고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자, 소화 펌프를 통해 각 동 라인에 배관을 다 연결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각 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에 물을 다 일일이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지하 저수조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자, 옥상에다 설치해야 될 건데, 자, 건물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자,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 옥상 수조에서 자, 이런 그림이죠. 자, 옥상 수조에서 각 건물에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보내줄 수 있는 배관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여기 각 층에 다 설치하지 않고 하나만 설치해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옥상 수조를 겸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자, 옥내 소화전 우리 했던 부분하고 똑같죠?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항에 보니까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조 안에다가 물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소화 설비용 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수조의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용수, 우리 생활 용수와 겸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단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전용 수조가 원칙이지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예요? 일반 용수와 소화 용수를 같은 수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사용하려면은 지하 저수조나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 수조 방식이나 자, 배관을 따서 써야 되는데 자, 그림을 보면요. 자, 소화 배관, 소화 설비에 공급되는 배관 라인은 일반 배관 라인보다 항상 어디? 수조의 아랫부분,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옥상, 고가 수조 방식도 물을 우리 소화 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뭐 옥내 소화전에 물을 공급할 때 항상 낮은 위치, 일반 용수 배관은 높은 위치. 자,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는 물은 아무리 빼서 쓰려고 하더라도 일반 배관에서 요 윗부분밖에 빼서 못 쓰겠죠. 그죠? 자, 요 부분은 못 쓰는 겁니다. 반드시 소화용으로만 쓸 수 있게끔 우리 여기 보시면은 후드 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 자,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에 이런 걸 쓰면 후드 밸브라고도 하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흡수구, 물을 흡입되는 부분이 일반용 흡수구, 후드 밸브보다 무조건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겸용이 가능하다라는 사항들이 1호 및 2호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간혹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요, 배관을 일반 배관, 여기다가 일반 배관 또는 소화용 배관을 나란히 딴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게 일반 배관이고 소화 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상시 이 위에 있는 물을 일반 배관에서 다 쓸 수 있겠죠?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소화 배관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면 수조를 다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항에 보면은 유효 수량에 대한 이제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원, 소화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우리가 유효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요 배관과 배관 사이에 있는 요 수원의 양을 우리가 유효 수원, 유효 수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조 수원 치량에 관련된 수조에 관련된 마지막 사항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 자, 수원의 양을 산정했고 그 수원을 저장하기 위한 수조에 관련된 설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보조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겠죠. 그러려면은 수조 점검을 할 건데 당연히 점검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물을 저장하는 장소니까 동결 방지 조치는 당연히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펌프실 내려가보면은 배관에 이렇게 보온재가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기의 면에 있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 열선도 감아서 동결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수조의 외측에는 뭐를 설치하라? 수위계. 수조 외측에는 수위계를 설치해서 육안으로 바로 식별할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이 수위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위에 보면 이런 맨홀 등이 다 있어요.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에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거를 설치 못하면 수위계를 맨홀이라도 있어야 되더라. 자, 수조의 상단 윗부분이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 점검을 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 제 4조 7항 4호에 근거해서 사다리가 없네요라고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5호에 보니까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반드시 뭐를 설치하라? 실내에 자,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점검을 하려면 밝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을 담아 놓는 수조이기 때문에 물때가 끼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더라. 자, 그리고 이 수조가 어떤 용도인지 수조의 외측에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 설비용이면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 옥내 소화전, 물분무, 포 다양한 설비가 겸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하라.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있으면 다 같이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게 만약에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겸용인데 옥내 소화전만 들어가 있다. 표지 안 되죠. 둘 다 표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8호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펌프의 흡수 배관. 자, 우리 이 수조에서 소화 배관은 펌프 흡입축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 흡입축으로 연결되는 배관을 우리가 흡수 배관이라고 하는데, 자,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직 배관. 이것은 고가 수조 방식인 경우 위에서 물을 아래로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에 연결되는 배관이 있잖아요. 요 배관을 우리가 수직 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직 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 그러니까 요거 펌프와 연결되는 배관,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에 연결되는 이 수직 배관. 자, 이 배관이 어떤 용도인지, 스프링클러 설비용 배관인지, 옥내 소화전용인지, 스프링클러 설비용이면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이 수조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장소에 바로 이런 펌프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네요. 스프링클러 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 펌프에 제5조 1항 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이 15호에 따른 표지가 이 펌프가 옥내 소화전인지 스프링클러 설비용인지 소화전이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용도인지 그 명판, 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에 표지가 있으니 굳이 이 소화 배관, 흡수 배관에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용이다, 어떤 용도에다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흡수 배관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항이 8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수계 소화 설비에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하고 지금 스프링클러를 같이 봤잖아요, 그죠? 자,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나 수원의 양 산정하는 기준만 다를 뿐,
같은 수계소화 설비고 계통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는 매한가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은 두 설비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제5조 가압송수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